우리가 함께 사는 차별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진보 정치를 지지해 주십시오. 경남이 보면 이제 기계산업 그리고 제조업의 매우 중심 도시였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요람 같은 곳이기도 하죠. 제가 그동안 계속 노동 중심의 진보 정치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제조업, 기계산업 이런 중심의 도시, 특히나 또 이제 중화공업도 많이 있고, 당연히 이제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원에서 이미 이제 뭐 권영길 또 여영국 이어지는 노회찬의 후보도 있었잖아요. 이 이제 진보 정치가 실제로 지역구에서 자리를 잡기도 했던,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이제 노동자 진보 정치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구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교육도 많이 다녔는데 초기에는 주로 그 노동조합의 활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울산을 포함해서 불법 파견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워낙 이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대선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역별 공약을 제대로 이제 정립하기는 되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제조업들이 점점 이제 후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수도권 주변으로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기계산업이든 중화 쪽에 뭐 조선이든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탄소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산업 전환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지역 자체의 대응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지방 분권에서 사실 이제 이쪽에 부가가치가 생산됐을 때 이게 이제 본사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재투자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도 대단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재투자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 지역 경제가 이 내부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도 대단히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선업도 있고, 또 기계산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제대로 자기의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서 실제로 이제 이 그 도시 전체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도시로 이제 전환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하청 관계의 문제라든가 불법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데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앞으로는 그 전반적인 사실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역 소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기술에 따른 이제 산업 전환의 문제가 다 포괄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환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의 지원하에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 있는 노사 그리고 이제 노사정은 잘 안 되더라고요. 부딪히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던 이제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포괄적인 좀 사회적 합의 형태로 뭔가 좀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공감대를 만들면서 지역 전체의 이제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대로 전환시켜 나갈 거냐. 거기에서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 참여를 통한 그런 협의들을 매우 좀 적극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 개별적으로 노사 간에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이 이제 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게 보통 이제 성장 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경제 강국,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뭐 이런 이제 부분으로 대부분 첫 1번 순위를 다 가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제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잘 다가오진 않아요.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의 성장을 중심에 두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권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뭐 전문 기관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건 팩터인데 여기에서 자꾸만 뭔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747 이런 거 내걸었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구조라든가 이 국제적인 어떤 대외적인 관계에서 볼 때 사실 이제 저성장이라고 하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수 시장과 수출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안 하고 계속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게 속이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과 내수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열심히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이런 이제 침체기에는 훨씬 더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야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내수 침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고 왜 그럴까 했더니 결국은 이제 감세 위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관세 폭탄이다 해가지고 무역이 자국 보호주의로 많이 이제 기울고 있는 것도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뭐 경쟁력을 맞추어 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편에서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바로 이제 분배의 문제 또 정세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 균형적인 이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 정책이 되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분배나 또는 이제 정세라고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다 보면 감세 성장 중심인데 우리는 이제 정세를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과 균형 발전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지금 현재 정책이 훨씬 더 저성장 시대에는 오히려 적합한 그런 이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진보 정치가 다시 이제 자기 기반을 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이제 진보 정치 토대를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 1대3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쪽은 수구, 중도 보수, 뭐 개혁 보수가 보니까 오히려 더 극우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호 5번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제 보수들끼리의 수구와 뭐 보수 이런 사이의 경쟁만 보였을 겁니다. 그게 매우 참담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노동자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리의 삶으로 정치로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지금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차역의 대합실이나 공항을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해요. 저도 놀랄 정도야. 애정이 많아요, 진짜로. 와가지고
와, 저 팬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토론해보고. 아, 예, 예. 그게 막 느껴져. 아, 저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면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이야.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 뜬구름 잡기식에 맨날 기업을 어쩌니 하고 뭐 AI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게 내 삶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 이제 서민의 삶들 뭐 접경리도 가고 봉제공장도 찾아가고 자영업자의 그 지금 이제 폐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니까 그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무명이었죠, 사실. 노동계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노동계에서는 뭐 그나마 좀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하기 전에는 제가 지나가도 이제 전혀 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모르니까. 근데 이제 TV 토론 첫 번째 끝나고 난 뒤부터 이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있다고 보고 일단 이제 관심을 가져.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쑥스러움이 잘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찍기 시작하면 막 연달아 와가지고 사진 찍자 이런 분위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후보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대선 공동 대응을 할 때 목표가 이번 대선에서 일단 이제 공동의 기반을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그 이후에 지선과 총선까지를 계속적으로 이 연대연합 이런 이제 긴밀한 공조를 강화시켜 나간 것을 목표를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을 넘어서서 아마 이제 지방선거 총선까지 같이 이제 공동 대응하고 공조해 나갈 것을 더 이제 긴밀하게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외로 밀려나 있는 원외 정당끼리 서로 뭐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이제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처음에는 이제 매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연대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노동계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단결되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작긴 한데 오히려 이제 분열돼 왔던 그 실망감, 포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기대가 다시 좀 움트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희망을 좀 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각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정말 자기 선거인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